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초대석의 박재홍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고난을 당할 때 나에게 진실된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인생의 선배로서 그리고 크리스찬으로서 멘토 역할을 해왔던 한 사역자를 만나보겠습니다. 네, 이 자리에 청년의 뜰 대표 김우경 변호사님을 모셨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일단 제가 청년의 뜰 대표라고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 단체가 어떤 곳인지 또 설명을 해주실까요? 청년의 뜰을 얘기하려면은 왜 만들었는지부터 아마 얘기가 돼야 될 것 같아요. 네. 저는 검사로서 한 20여 년 정도 근무하다가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그만두고 변호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게 2004년도인데 그때 나올 때는 별 생각 없이 나와가지고 하나님이 뭔가 나한테 주시는 사명이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했는데 네. 무엇인지 찾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그 사이에 1년 동안 제가 계속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고민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은 절대 손해보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 살아왔던 그 생활에서 뭐가 힌트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 전에 있는 생활을 한번 제가 검토를 해봤습니다. 네. 저는 그 모태 신앙이거든요. 네. 근데 모태 신앙으로서 그냥 일반적으로 교회 다니고 신앙을 어떤 때는 뜨거웠다가 또 어떤 때는 차가웠다 했는데 대학교에 들어가서부터는 이제 주변 사람이나 나나 시험에 합격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자꾸 하나님을 멀리하게 됐죠. 네. 그러면서 이제 세상 것에 이제 어울리게 되고 이렇게 돼가지고 또 하나님이 그 와중에서 축복을 주셔서 비교적 빠른 시간에 시험에 합격이 됐어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약간 제쳐주면서 제가 생활하게 됐죠. 그러니까 사회에서는 그래도 특히 이제 검찰에서는 일을 참 잘한다. 그리고 뭐 열심히 하고 있다. 이래서 대구지검 초임 때 특수부 검사로 시작이 됐어요. 네. 근데 하기는 하면서 출세에 대한 생각은 가지고 있었는데 마음 하나의 응어리에서는 이게 과연 사는 것인지 잘 사는 것인지 또는 크리스찬이티를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네. 그거를 찾지를 못하겠더라고요. 예. 근데 누구한테도 이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예. 그래서 그러다가 보니까 내 스스로 그냥 알아서 판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회에서의 출세는 출세대로 해야 되고 크리스찬이티는 주일날 한 번 정도 가가지고 반성하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이 정도만 생각을 하면 되지 우선은 급한 거는 사회에서의 내가 성공이다. 예. 이런 생각을 가지고 시작이 됐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우리 변호사님이 이제 검사 생활을 하시다가 이 청년의 뜰 대표를 맡으신 건데, 네. 그러니까 이 청년의 뜰이 그러니까 멘토 역할을 해주는 그런 단체인 거죠? 그렇죠. 어떤 단체인가? 청년의 뜰은 우선 기본적인 게 뭐냐면 사람을 사랑하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 같이 살아나가자, 더불어 살아나가자 하는 그게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제가 처음에 직장 생활을 시작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누군가의 조언, 가이드가 있었으면 참 쉽게 생활할 수가 있었는데 조화도 이룰 수 있고 아무도 없이 있는 상태에서 외롭게 혼자 뛰다 보니까 잘못된 방향으로도 나가고 잘된 방향이 나가더라도 이게 과연 내가 잘 나가는 건지 안 나가는 건지 모르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처음에 이제 청년의 뜰을 만들기 시작해서 한 게 이때 초기에
직장 생활이나 창업할 때의 그 초기 그 기간 동안에 누군가 가이드를 해주는 선배나 누가 가이드 해주는 그런 분들이 몇 사람이라도 있었으면은 뭔가 한 방향으로서 힘을 모을 수가 있었는데 네. 그걸 많이 못 모았다. 그래서 다른 어른들한테 이제 그 취지를 설명을 했죠. 그랬더니 그분들이 다 동일하게 얘기하는 게 자기네들도 그걸 생각하고 있었는데 자기네들은 막연해가지고 지금 한 번도 그걸 해본 적이 없었다. 예. 사회적으로 성공했던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걸 가지고 멘토 역할을 하면서 좀 도와주시겠습니까? 그랬더니 멘토는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멘토를 못합니까?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뭐 스승적인 역할을 하는 게 아니고 네. 그걸 하기에는 자기가 좀 감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바로 그거를 깨지 않으면은 이젠 더불어서 같이 살 수가 없습니다. 자, 보세요. 멘토는 스승님이 아닙니다. 가이드 역할을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선배님께서 그동안의 생활이나 이런 데에서 잘못되어 왔던 거, 실패해 왔던 거를 청년들한테 얘기를 해줌으로 인해서 청년들도, 우리 선배들도 저렇게 하고 지금도 고민하고 있는데, 네. 나도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같이 한번 노력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흔쾌히 동의해 주셔가지고 그분들이 멘토가 되시고 청년들이 그것을 희망을 하는 사람들이 멘티가 돼서 이분들과 함께 계속 돌아가면서 서로 토의하고 서로 얘기하고 서로 같이 힘들어하는 것을 관여를 해주고 정하다 안 되면 같이 앉아가지고 기도하고 울어주기까지만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의 멘토가 필요한 겁니다. 예. 그래가지고 차츰 모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군요. 궁금한 게 그러면 이 청년회들에는 청년들을 어떻게 알고 이렇게 멘토를 신청하게 됩니까? 교회 공동체랑 연결이 된 건가요? 아니면 이 단체를 알고 찾아오게 되는 건가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습니다. 우선 이 멘토님들하고 또 제가 아는 사람들 또 주변에 아는 사람들이 우리가 이렇게 해가지고 멘토 시스템을 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생활하고자 하는데 네. 들어올래? 그렇게 얘기하면 그때 이제 사람들이 한 사람 두 사람씩 모이고 예. 또 그거에게 효과가 있다고 하니까 그 친구의 또 친구들이 또 들어오고 네. 이렇게 해가지고 쭉 유지가 되고 왔었죠. 입소문을 통해서 네. 이 모임을 통해서 새 힘을 얻었다. 네. 새로운 비전을 찾았다. 네. 이런 고백들을 통해서 또 많은 또 생명들이 또 탄생하게 된 거군요. 그럼 구체적으로 멘토님들이 어떻게 역할을 해주십니까? 아까 울어주신다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성역 공부도 같이 해주시고 네. 뭐 이런 역할인가요? 그것뿐만 아니죠. 네. 돈은 잘 안 줘요. 자기의 힘을 네. 그러니까 저희들은 보통 이 다른 사람들한테 얘기할 때 우리가 재능 기부를 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 저희들은 재능 기부라고는 얘기 안 합니다. 가치를 기부해 주십시오. 네. 선배님 지금까지 해왔던 거에 성공했던 부분도 있겠지만 오히려 실패했던 부분들이 많은데 그게 가장 중요한 가치입니다. 네. 그 가치를 멘티에게 쉐어를 해 주십시오. 그래서 같은 방향으로서 갈 수 있게 움직여야 되는데 선배님도 실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멘티는 더 많겠죠. 그럼 우리는 결과적으로는 2인 3각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한 발과 한 발을 서로 묶어가지고 가니 불편하니까 서로 어깨를 같이 해서 네. 한 걸음 한 걸음씩 한 목표를 향해서 가야 되는 2인 3각 게임이니 예. 거기에 대한 정성을 넣어주고 그 정성과 그 가치와 그 실패했던 내용을 같이 쉐어를 해주고 그렇게 해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정확하게 알아듣는 분들은 그 멘티에 대해서 관심 가지고 네. 그 사람들이 만약에 전화를 하거나 이메일을 통하거나 해가지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건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러면 자기가 알 수 있는 부분이면 자기가 얘기하고 네. 자기가 알지 못하면은 그 주변에 아는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연결시켜주고 그렇게 해서 문제를 하나씩 해결해 나가려고 노력을 하죠. 예, 그렇군요. 실질적으로 또 마음을 다해 도와주시기 때문에 직장 생활하시는 크리스천들이 많은 힘이 되실 것 같고 그렇다면 이제 멘토들을 또 많이 모으시고 네, 해야지 또 우리 청년들이 보고 이분께 도움받고 싶다라든가 그렇죠. 이런 네. 말씀하실 것 같은데 네. 그 멘토들 모집하시는 것도 입소문으로 하시는 건 아니실 것 같은데. 입소문과 그다음에 주변 사람들 그다음에 이제 어떤 면에서는 검증이 좀 필요한 부분들도 있고 네. 왜냐하면
겉으로 보면은 멋있는 크리스찬인데 네. 사실 속은 더 힘들어하는 그런 부분들도 많고 하기 때문에 예. 쉽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인정하는 그런 분들한테 좋은 분들 좀 소개시켜 주십시오. 또 직업상으로도 각지 다양하게 있는 분들을 소개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해가지고 아름아름하고 해가지고 네. 만나신 분들이 한 7, 80명 정도 됩니다. 아, 멘토가요. 네. 그런 분들은 그러면 활동비 같은 건 전혀 없으시고 그분들은 가치를 기부하시면서. 그분들은 당연히 활동비를 저희한테 줘야죠. 아, 그러니까 예. 멘토들이. 그럼요. 그 기쁨으로 다 멘토님이 다 하시나요? 우리가 그분들한테 그렇게 할 수 있는 특권을 줬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그래요. 역시 대표님이시다 보니까 받아야 된다. 네. 예, 자신감 있게. 지금 이제 시작하신 지 한 13년 되셨죠? 그러죠. 예. 지금 사역이 좀 어느 정도 열매가 있었고 또 진척됐는지. 저희들은 이게 저희들 그 내부적으로만 딱 들어가 있는 회원 개념이 아닙니다. 네. 잠시라도 이것에 대해서 위로를 받고 그다음에 희망을 가지고 다시 사회 나가 가지고 그걸 가지고 다 니네들이 움직이라. 움직이고 나서 또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또 다시 와 가지고 해라 하는 게 이 청년들의 기본 모토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지금 다 어디서 뭐 하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알 수도 없고 알고 싶지도 않습니다. 네. 대신에 우리는 새로운 것을 또 어떻게 만들어 줘야 될 것인가 이런 걸 생각해 가지고 초기에는 취업 창업을 하고 있는 청년들이 한 9년 차 정도까지 네. 그들을 계속 해왔는데 그들이 너무 바빠요. 그러니까 그 바쁜 이전에 지금 막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이 대학생들입니다. 그래서 이 대학생들에 대해서도 관심 기울이고 움직여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한 꼭 우리 단체만 한 게 아니고 연합단체로 해서 주축은 우리가 됐지만은 그래서 진로와 소명이라고 하는 그런 컨퍼런스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자기의 소명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지 되는 거고 거기에 따라서 자기 진로를 찾아야 되는데 아무 생각 없이 우왕좌왕하고 돈 많이 버는데 그다음에 남한테 인정받고 있는 직장 그다음에 창업을 하다 보면은 초기에는 자기가 스스로 즐거워서 하겠지만 조금 있다 보면은 허탈해지는 거죠.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직장을 다니거나 창업을 하다 보면은 제일 처음엔 거기 들어가지고 어떻게든지 살아남아야 되겠다. 네. 직장 서바이벌의 개념으로 살죠. 네. 그러니까 한 몇 년 정도 딱 살아남다 보면은 그 다음에 욕심이 커집니다. 내 이 분야에서 성공해야지. 그러니까 한 20년 후에는 내가 어떤 자리에 어떻게 이렇게 돼야 되겠다 해가지고 석세스의 개념으로 이제 움직이죠. 네. 근데 석세스의 개념으로 움직이는데 모든 사람이 다 석세스가 되냐면 절대 아니거든요. 아무리 많아봤자 5%를 넘어가지 않습니다. 네. 그러면 이 5%에 있는 사람은 만족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대부분의 이 5%에 돼 있는 사람들은 만족 못 합니다. 그 중에 반은 또다시 자기 목표치를 더 위로 올려요. 만족을 못 하는 거죠. 그 다음에 한 반 정도는 야, 내가 수십 년 동안 내가 이 일을 해왔는데 결과가 이게 뭐지? 요거밖에 안 되나? 네. 이런 거예요. 그게 왜 이게 잘못되어 있었냐면은 제일 처음에 시작을 할 때 significance, 자기의 의미, 사회에서의 자기 역할의 의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의미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고 그냥 저지르고 움직였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버리더라고요. 네. 그러면 자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 다음에 내가 예수님의 역할을 보면서 내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 하는 거에 대해서 준비를 안 하고 사회로 그냥 나가는 겁니다. 네. 그런 성찰의 시간을 가진 청년들이 제일 많이 또 우리 멘토들에게, 네. 우리 대표님에게 호소하는 뭐 어려움이랄까요? 고민들. 핵심적인 부분은 어떤 거였나요? 돈과 섹스예요. 음. 간단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친구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머니. 어떻게 하면 돈을 벌어가지고 어떻게 하면 좀 편안하게 살 수 있을까? 네. 그 다음에 메리지. 데이트부터 시작해가지고 섹스, 그 다음에 가정을 이루고, 그 다음에 그 가정에서 자기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제일 관심이 많습니다. 네.
그럼 저희들은 이제 5M이라고 해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니네들 이거는 보는 표면적인 얘기고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게 뭔지를 한번 봐봐라. 첫 번째가 미닝이다. 미닝. 네가 하나님한테 받은 뜻이 뭐고 네가 어떤 것을 해야 될 것인가 할 때 기본적으로 개인 신앙은 교회나 개인이 열심히 할 수 있겠지만은 네. 하나님이 주시는 일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는 네가 잘 공부를 안 한다. 그러니까 이 직업적인 미닝을 우선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머니를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메리지를 알아야 되고 그러면 네 인생을 어떻게 경영해야 될 것인가 하는 매니지먼트를 알아야 되고 그게 종합이 되면은 자기가 소명이 무엇인지 하는 미션을 알게 된다. 네. 그래서 앞에 두 음자를 다 따면 5M이에요. 네. 그걸 하나씩 주제별로 이렇게 해가지고 얘기를 해주면은 어느 정도의 그림이 그려집니다. 지금까지 막 뒤죽박죽 되어 있던 것이 좀 그려지는 상황이 되죠. 그게 가장 기초적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네, 네. 저도 이 변호사님 말씀 들으니까 저도 방송 시작하기 전에 이 선배들의 이런 도움을 좀 빨리 받았으면 좋았겠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다들 맞춰갑니다. 예. 또 실제적으로 또 이제 이 크리스천으로서 직장인으로서 또 실력도 키워야 되고 네. 하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럼 현장에서 또 어떻게 또 삶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또 가르쳐 주시는지. 이제 저희들이 이제 청년들이 사람을 사랑하는 시옷 리얼 무브먼트라고 합니다. 시옷 리얼. 시옷 리얼. 네, 네. 그러니까 두 음자인데 자 우선 기본적으로 우리의 심령이 확실하게 무장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근데 이건 개인적인 무장도 반드시 필요하지만은 집단적인 무장, 그다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의 일에 대한 개념. 사실은 이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즐거움으로 처음에 준 거 아닙니까? 네. 왜? 하나님께서 아담한테 각종 동식물에 대해서 이름을 지으라고. 그게 일이거든요. 그 즐거움으로 일을 했는데 그 다음에 다시 원죄로 가면서 일이 고통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일에 대해서는 아주 하찮고 여기서 돈을 벌어서 교회에 가가지고 열심히 잘 살아야지. 그건 아주 하이 레벨이고 이 일하는 거는 별거 아니야. 이런 약간 도착된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우린 그게 아니고 이 직업, 이 삶, 이 일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 의미를 알고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실천해야 되기 때문에 네. 첫 번째는 심령 무장 운동입니다. 네. 그 심령을 무장을 해가지고 다시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재정비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난 크리스찬과 우리하고 사이에서는 솔직히 말해서 우리는 신앙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 친구들보다는 시간이 모자랍니다. 네. 그 대신에 실력은 더 많아야 돼요. 그래야지 이 친구가 아무리 뭘 하더라도 꼭 필요한 사람이니까 우린 꼭 쓰겠습니다. 이러고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최소한도 1.5배 이상의 능력과 실력을 가져야 돼요. 그게 실력 배가 운동입니다. 네. 이 두 가지는 개인적인 의미예요. 근데 이 두 가지의 개인적인 의미 가지고 사회를 변혁을 시키지 못합니다. 체인지 메이커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혼자 자기가 잘 살면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는 신뢰받는 봉사를 해야 된다. 그래서 신뢰 봉사 운동입니다. 그래서 시옷 리을을 네, 말씀하신 앞에 거군요. 보면은 심령, 실력, 신뢰. 그리고 다는 찾아보지 않았는데 한글 성경에 보면은 시옷 리을로 하여튼 두 음자로 나오는 것이 한 190여 가지 정도 돼요. 네. 사람, 사랑, 신뢰, 뭐 이게 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우리 뭐 꼭 뭐 영어로 할 필요 뭐 있냐. 그래서 시옷 리을 운동을 해서 이게 무브먼트가 확산이 되면서 바뀌어 나가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그래가지고 우린 청년들의 모토를 그렇게 잡아놓고 있습니다. 예. 또 변호사님의 또 이력을 보면 검사셨잖아요. 네. 근데 변호사님 참 얘기 좀 잠깐 해보면 굉장히 잘 나가시는 검사셨어요. 특수부장 검사도 하시고 네. 또 지청장도 하시고. 근데 그 길을 어떻게든 버리시고
이 또 변호사 삶을 하시고 또 지금까지 또 사역을 하시는 길로 오게 되셨는지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하심이 있었다 볼 수 있겠는데 좀 간단히 좀 말씀해 주실까요? 뭐 버릴 생각이 별로 없었어요. 출세해가지고 검사장도 되고 총장도 되고 하고 싶은 마음 가지고 계속해서 있었는데 네. 제가 이제 돌이켜 보면은 하나님이 야 임마 너 이제 세상 즐거움 다 즐겼잖냐 이제 내일 좀 해야지 하면서 했던 게 제가 이제 존경하는 정신적 멘토인 이건오 원장님이라고 포항설림병원 원장으로 계셨는데 네. 거기에서 새로 이 기계를 들어왔는데 그 기계 가지고 한번 검사 한번 해보시죠. 그래서 뭐 예 그러시죠. 그래가지고 했더니 한 일주일쯤 지나고 난 다음에 일산에 있는 국립암센터에 한번 가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간에 조금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때의 기본적으로는 제가 검찰 내에서도 잘 나가는 술꾼이었거든요. 네. 한 네. 10% 안에 들었거든요. 그것도 계산까지 하셨었군요. 예. 아니 딴 사람들이 하죠. 제가 계산 안 하죠. 예, 예. 저도 기억은 잘 없지만은 자랑은 아니에요. 실패한 네. 걸 얘기하는 건데 네, 네, 네. 내가 폭탄주를 29잔까지 먹어봤어요. 예. 완전 미친놈처럼 먹었죠. 예. 남한테 지기 싫어가지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쪽 암센터에서는 간암은 아닌데 간암에 거의 도달되어 있는 간경화인데 너 무조건 쉬어라. 네. 그 억울한 거예요. 1년만 음. 지나면 검사장 되고 검사장 되면 대략 뭐 공검장까지는 될 거고 잘 되면은 총장이 될 거고 안 되면은 뭐 거기까지만 가도 뭐 존경을 받고 뭐 이렇게 할 거다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그 검사 생활 중에서 한 3분의 2를 특수부만 돌았거든요. 네. 근데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내가 지금까지 생활해 왔던 것 중에서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나한테 뭔가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새벽에 일어나 가지고 내가 과연 이렇게 사는 게 이게 과연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인가? 자꾸 고민되더라고요. 그 사이에 이제 몸을 친 거죠. 네. 그래서 첫 번째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사표를 냈더니 뭐 다들 뭐 난리가 났죠. 쓸데없는 짓거리 하지 말고 정 급하면 휴직 한 6개월 하고 돌아와 그러면 되잖아. 네. 그런데 저는 제 성격을 알잖아요. 저는 생각보다 참 비겁한 사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그냥 놔두면은 조금 나아지면 또 똑같은 방법을 간다고요. 그걸 다시 돌려가지 못하게 딱 하나님 마음을 버린 거예요. 그래서 한 2달 정도 더 고민하다가 안 되겠습니다. 몸이 도저히 안 되니까 저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그래 겨우 사표를 받아가지고 변호사 개업을 시작을 했죠. 네. 그때부터 이제 고민한 게 한 1년 정도 있다가 이제 청년일터를 시작하게 된 겁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힘드신 것도 있으실 것 같아요. 이제 네. 변호사 생활 하시면서 또 이 청년들 대표로 또 활동하시면서 또 직장인들 도우시면서 어떤 점이 많이 힘드십니까? 돈이 없어요. 아, 돈이요. 돈이 없어요. 어떤 저는 돈이 그래서 필요하죠? 청년들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네. 난 지금도 고민해요. 눈 뜨면은 오늘 하루 또 이번 한 달을 어떻게 하면 돈을 좀 더 모을까. 그게 그렇게 쉽지 않아요. 돈 모으는 게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 청년들은 오죽하겠어요. 그죠? 그리고 어떤 면에서 나 혼자 먹고 살려면야 뭐 그 정도 돈이야 되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꿈도 있고 또 같이 하는 그룹도 있고 또 이게 어떤 이 구도로 나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들이 보여지는데 네. 그 좋은 아이디어를 아직은 그것 때문에 자금이나 이런 것 때문에 하지 못하고 있을 때 안타까움이 있어요. 그래서 맨날 나는 계속 돈 고민해요. 나도 고민하고 당신들도 고민하고 하는 거 똑같아요. 하는 거예요. 사람은 더 좋은 사람들 더 있으면 더 좋죠. 네. 근데 지금까지 접촉해와 있던 사람들하고도 연결만 해도 충분하게 좋은 분들이 다 있으니까 제가 하는 역할은 그거를 조금 더 많이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에요. 네. 청년의 뜻 사역에서는 어떤 또 부분에서 재원이 필요한 건가요?
재원이요. 지금 현재로서는요. 우리가 지금 새롭게 또 고민하고 있는 것이 네. 오프라인 쪽에서는 계속해서 이제 사람들을 소수정예 또 일정한 그 관계 뭐 진로와 소명 이런 걸로 해서 계속해서 모으고 얘기하고 하는데 네. 좀 더 나은 거는 지금 문명의 이기라고 얘기하는 스마트폰이라든가 이 온라인 쪽에 대해서는 그게 꼭 나쁜 의미가 아니고 우리한테도 도움이 될 수 있을 만한 크리스찬이티가 모을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 온라인 쪽을 우리가 조금 더 강화를 시켜서 오프라인에서 온라인, 온라인에서 오프라인 이 서로 교류가 잘 됐으면 좋겠다는 게 저희들 희망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계획을 계속 짜고 있는데 네. 그러려니 그게 상당한 금액이 이제 필요하고 그거는 뭐 우리 청년들 하나를 위한 온라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좀 더 나간다면 서울, 경기 전체 그다음에 우리나라를 전체를 커버할 수 있는 온라인을 몇 가지 섹터로 나눠 가지고 예를 든다면 크리스찬이티의 기독관이라든가 그다음에 현안 문제가 이렇게 뭐가 하나 들어왔을 때 좋은 분들의 칼럼이 들어오고 그 칼럼에서 서로 간에 갑론을박이 나오고 그다음에 상담이 필요한 사람은 또 상담의 코너를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들어오다 보면은 네. 차마 이제 누구한테도 얘기하지 못할 수 있는 거. 그다음에 나는 요게 관심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내가 어디서 찾을 수가 없었던 자료 같은 거. 네. 이런 거를 찾음으로 인해서 뭔가 훨씬 더 좀 풍요롭고 자기 나름대로 준비할 수 있는 것이 있어야 되니까 그런 온라인 사역을 지금 준비를 좀 하고 있습니다. 네. 몇 달 내에 조금만 거라도 먼저 한번 런칭을 좀 하면서 해보려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또 스마트폰을 많이 쓰는 세대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러한 또 사용 방식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 이제 무엇보다 청년들과 함께 고민을 하시면서 또 이 땅을 사는 청년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소명 의식을 가지면 좋겠다. 또 그런 메시지를 또 좀 전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도우면서 보셨을 때 이 땅의 청년들 어떤 사명 또 소명 의식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뭐 각자 다 틀리니까 뭐 그렇게 말은 못 하겠고요. 약간의 추상적으로 얘기한다면 저는 이런 생각은 가지고 있어요. 한 발 자국만 더. 그게 각자 자기가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한 발자국만 더. 한 발 자국만 더.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해왔던 거에 대해서 포기하지도 말고 자기가 해왔던 걸 후회하지도 말고 그게 결국 하나님은 언젠가 너를 쓰기 위한 경험과 실패와 노력을 주는 거니까 거기에서 한 발자국만 더 나가봐라. 그게 필요하면 우리가 도와줄게. 한 발자국만 더 나가라. 정말 요즘 일이 많다, 또 피곤하다, 네. 혹은 또 그만 일하고 싶다, 또 이런 청년들 굉장히 많은데 많죠. 그 변호사님 그 말씀 자체만으로 큰 힘이 되는 메시지가 되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네요. 한 발자국만 더. 네. 예, 자 청년의 뜰 또 대표님과 말씀 나누고 있는데요. 자, 앞으로 또 하실 사역 굉장히 많으실 것 같습니다. 또 이 퇴직 후에 지금의 부르심을 받고 또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시는 앞으로의 또 기도 제목 또 이 단체를 통해 이루시고 하시는 또 꿈이 있으실 것 같은데 기도 제목 말씀해 주십시오. 처음에 제가 청년의 뜰을 만들 때 제가 호언장담한 게 하나 있습니다. 네. 저는 청년의 뜰에 고유한 것을 위해서 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만약에 이게 좀 더 커지고 그 다음에 청년의 뜰의 이름이 없어지더라도 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그게 훨씬 더 효율적이라면 이거 우리 없어도 됩니다. 이게 무슨 뭐 독자적으로 무슨 뭐 대단한 걸로 생각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서포팅하는 그룹, 그 다음에 누군가 가이드해주는 그룹 이런 걸로만 남고만 있어도 됩니다. 우리 이름이라는 거는 아주 중요한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네. 그 점에 대해서 우리가 잘 생각해보고 같이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20년, 30년, 40년이 될지 뭐 내년에 없어질지 언제 또 움직일지는 모릅니다. 그렇지만 하는 그 과정에서 자기의 역할 또는 그 그룹의 역할만큼은 철저하게 하려고 하는 노력이 있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그걸 하기 위해서는 청년의 뜰은 가혹한 비판도 받아야 됩니다. 딱 보니까
점점 더 건방져가 하는데요. 그다음에 이게 딱 폐쇄적인데요. 이런 얘기 나오면 빨리 그거는 고쳐야죠. 우리 이제 몇몇 청년들이 그래요. 농담 겸 진담인데, 이젠 청년의 뜰이 아니고 이제 중년의 뜰이 돼가는 것 같아요. 이게 네. 벌써 이제 이게 소통이 안 될 수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네. 피를 바꿔야죠. 그렇게 해서 자꾸 이 젊은 사람들이 움직일 수 있는, 우리 사회가 좀 이상해요. 그 TV라든가 이런 데도 보면은 청소년은 우리의 미래, 뭐 청년은 우리의 미래,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지금 동시에 같이 살고 있는 각자의 분야입니다. 네. 근데 왜 미래라고 그래요? 지금 이제 현재에서 그 사람들이 행복하게 될 수 있는 걸 만들어 줘야죠. 네. 그래서 각자 자기 역할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를 잘 생각해 나가면은 제일 무서운 것이 의지와 협력이죠. 그럼 이거를 다 정확하게 갈 수 있는 거는 크리스찬리티밖에 없어요. 네. 근데 우리가 왜 이렇게 다 이렇게 이렇게 단절이 돼 있냐? 이건 스스로 좀 우리가 고민을 좀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다가 이거는 우리가 하는 역할이 아니고 다른 단체가 하는 게 더 낫겠다 하면 그 단체로 그분들을 소개를 시켜줍니다. 빨리 그렇게 해줘야지 그 사람이 더 커질 수 있죠. 우리는 서포팅 그룹으로서 남고 싶습니다. 네. 지난 13년간 한 방향으로 또 사역해 오신 만큼 또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그 은혜로 더욱더 많은 열명이 있으시길 기도하겠습니다. 무엇보다 고맙습니다. 한 발자국 더. 네, 한 발자국 더. 그 말씀 자체를 또 저도 마음에 안고 저도 한 발자국 더 나가는 그런 삶을 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